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BPR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최근 매번 엄청나지만 엄청난 협업 컬렉션을 몰고 온 매튜 윌리엄스와 나이키 협업 제품 나이키 줌 MMW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5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출시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매튜 윌리엄스는 천재에 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올해 34살 나이에 패션계 정상급 자리에 올랐죠.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2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습니다. 학창시절 캘리포니아 90년대 말 시대를 경험한 셈이었죠. 학창시절 캘리포니아 90년대 말을 경험을 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패션을 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90년대 패션은 힙합 그 자체였습니다. 80년대 LL 쿨 J가 칸골 캡을 착용해 대중화를 시켰고 1991년 웨슬리 스나이스가 뉴 잭시티 영화에서 마약에 관련된 역할을 맡으며 그 주위 몇몇 출연진들이 칸골을 착용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입니다. 칸골의 유행은 끊임없이 진행됐고 영화 제키 브라운에서도 사무엘 L 잭슨도 착용했죠. 또한 90년대는 힙합, R&B 모든 아티스트들이 팀버랜드 부츠를 착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무튼 매튜는 학창시절 패션을 무진장 좋아했고 축구 또한 사랑했다고 합니다. 유럽 축구팀을 좋아해 당시 유니폼을 구입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는데 축구 유니폼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는 서핑의 도시지 않습니까? 당연 서핑도 즐기고 스케이터로 활동도 하고 브랜드는 주로 안티히어로 베이커를 착용했다고 하죠. 이렇듯 캘리포니아는 너무 멋진 곳, 문화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튜는 서두에 이야기했듯 많은 문화를 즐겼습니다. 아니 접하기도 했죠. 평소 패션을 좋아하면서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면서 익스트림 스포츠 서핑과 스케이트 문화에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스케이트보드와 음악에 매료되어 본격적으로 패션에 입문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문화는 패션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입니다. 문화가 없으면 패션은 없겠죠. 물론 패션이 없어도 문화는 없습니다. 패션은 예술과 매우 가까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패션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알고 그 스타일이 어떤 문화와 어울리고 멋있는지 알고 나면 나의 패션은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문화를 옷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튜는 16살에 축구 선수 꿈을 이루기 위해 유럽으로 향했고 유럽에 도착한 순간 확연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던 스케이트와 서핑 문화와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과 패션은 자신이 품고 있었던 패션에 불을 지피는 아주 큰 영향과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는 패션에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19살에 LA로 넘어와 데님 브랜드 생산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까지 참여해 실력을 쌓았고 굳이 디자인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패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패션을 어떻게 처음 시작할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패션을 취미로만 생각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패션을 해봐야겠다, 브랜드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 브랜드를 만들자고 하니 브랜드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세일즈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친구와 함께 SNS 패션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당시 네이버 커뮤니티 이런 건 있었는데 SNS 커뮤니티 자체는 없던 시절이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당시 기억으로 회원수 15,000명까지 달성하고 정보도 하고 친문도 쌓으면서 활동을 하다 군대를 가게 됐죠. 제대하고 BPR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브랜드보다 문화를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패션을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들보다 내가 정말 패션을 좋아해서 업으로 삼고 싶은지, 패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지, 인생을 정말 다 걸 수 있는지 등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이라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SNS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 통해 배웠고 현재 그분들은 어기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패션 매거진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패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성장을 한 것이죠. 대부분 어떤 목표를 위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실 때 정말 내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지, 내가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지 등 그 분야에서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2년을 버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일을 하면서 분야의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매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바로 패션에 종사해 실력을 쌓았고 자신만의 브랜드 알릭스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디자이너들 중 패션 학교에 들어갔지만 졸업한 사람은 드물다고 하죠. 알릭스의 행보는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알릭스는 매튜의 딸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의 와이프를 통해 이탈리아 편집자 슬렌지 루카비니니를 만나 신발 생산을 도와달라 도움을 청했고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는 건 도전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첫 컬렉션을 실행시키는데 1년 반이나 걸렸고 세관 때문에 뉴욕과 파리 패션 위크를 놓쳐 안타깝게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튜는 본인 스스로 고객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퀄리티 높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고 좀 더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탈리아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죠. 그는 레이디 가가와 카니 웨스트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공연에 입을 옷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죠. 특히 카니 웨스트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의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믿고 맡겨 제품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매튜는 자신을 믿었고 꿈을 믿었습니다. 취미로만 생각했던 패션이 직업으로 변했고 최고가 되기 위해 학교를 포기했죠. 옷을 배우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브랜드를 전개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알릭스는 2015년 여성 컬렉션을 전개한 후 2017년 남성복을 추가로 컬렉션을 구성시켰고 꾸준한 활동과 협업으로 명성을 알렸습니다. 2018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문화를 창조한다는 가치관으로 브랜드명을 1017 알릭스 9SM으로 변경했고 1017은 매튜 윌리엄스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알릭스는 자신의 딸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 SM은 뉴욕시 세인트 마크 플레이스 주소를 상징합니다. 이후 디자이너, 뮤지션, 인테리어, 작가, 예술가 등 런던에서 팀을 구성시켰습니다. 그의 딸도 디자인에 한몫을 했습니다. 딸 알릭스는 자신의 브랜드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어떤 색상과 원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매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가족 경영을 원하고 있다고 하죠. 2019년 킴 존슨이 디올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매튜에게 컬렉션을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매튜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000년대 초반 일본 스트릿 잡지에서 디올 에디 슬리먼이 나오는 이미지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을 패션에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디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죠. 이후 많은 활동으로 지난 6월 지방시 크리에이티브에 임명되면서 10월에 2021년 SS 첫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왔던 나이키와 협업인데요. 알릭스와 나이키는 2018년부터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이키 프리 TR3 ASP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미드 2가지, 하이 2가지 총 4가지에 달하는 스타일을 선보였고 색상은 미드 레드와 아이보리, 하이는 블랙과 아이보리로 구성시켰습니다. 양말의 영감을 받아 해체주의 디자인을 선보였고 현대적인 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이며 헬스나 달리기 등 제격인 신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컬렉션 포인트는 비브람이 함께 분리되는 형태로 갖춰진 신발입니다. 2019년엔 시리즈 003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됐고 다운팝과 플리스 자켓, 스포츠 브라, 기능성 팬츠 등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아웃도어 아이템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체스크 리그백이 인상적이네요. 또한 신발도 함께 발매를 진행했고 나이키 조이라이드 CC3 세터를 중심으로 2가지 색상 실버와 블랙을 새롭게 디자인해 선보였으며 그냥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반사시키는 리플렉티브 소재를 곳곳에 배치시켜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야외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2가지라고 언급해 인간에게 필요한 컬렉션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알릭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버클을 사용한 나이키 에어포스 1입니다. 윌리엄스가 말하는 버클은 단순한 버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버클은 패션의 한 종류의 흥미로운 과정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이 흥미로운 일들은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협업 제품을 살펴보면 현재 공개된 색상은 올 블랙, 올 화이트 그리고 블랙과 흰색으로 구성시켰고 심플한 컬러가 인상적인 컬렉션입니다. 뒤축 부분에 알릭스 로고가 새겨졌으며 서두에 이야기드린 버클 스크랩을 적용시켜 발목을 안정적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올 블랙은 최근 흰색과 블랙 스웨시 2가지 스타일을 발매시켰습니다. 최근 발매했던 나이키 줌 MMW4입니다. 지난 2월 뉴욕 패션 위크 때 공개되어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협업이었죠. 분위기 자체가 일반 협업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검색량도 많고 특히 MMW 리셀 검색량이 많았습니다. 나이키 줌 MMW4를 살펴보면 메탈과 메쉬 소재를 사용했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어퍼와 아웃솔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트 어퍼가 통기성을 높여주고 공학적인
전방적인 쿠션 플레이트, 다이내믹한 줌백이 추진력을 도와줍니다. 보면 볼수록 생각난다는 디자인이다 라고 극찬까지 받았죠. 위에서 보면 우주선이 생각나는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발매는 12월 21일에 진행됐고 가격은 49만 9천원, 50만원에 가까운 가격대로 발매했습니다. 스타엑스 기준 리셀가 1,35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버건디 제품이 남아있습니다. 디자인은 최근 발매했던 스톤과 동일하게 구성시켰고 색상은 버건디를 바탕으로 미드솔 블랙을 선보였습니다. 약간 시크하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직 발매 미정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매튜 윌리엄스는 차근차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디자이너이기 전 똑같은 사람으로 승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살에 시작한 패션, 그가 즐겼던 문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추억 등 감성적인 이야기도 옷에 덧붙여 담기도 합니다. 패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매튜 윌리엄스와 나이키 협업 제품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